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다가오는 새벽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대형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방준비위원회의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열리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경기 침체와 연착륙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우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노동 시장도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둔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하게 됩니다. 연준 의장 출신인 옐런 장관은 이제 또 소비 지출이 여전히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면서도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린 것이죠. 이제 최근 미국에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낙관론은 과도한 희망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이나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는 경제가 과열되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막는 것, 네 번째로는 금융시장에 안정될 것, 이를 이제 네 가지를 꼽게 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상황은 이제 이런 조건과 맞지 않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장기간 연착륙을 달성한 것은 1995년이 유일하다라고 지적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 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FOMC에서 금리 인상 종료가 언급되거나 4분기 추가 인상 뒤 마무리되는 경우 이 암호화폐와 전통 자산의 상승세를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게 되는데, 다소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가 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암호화폐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엔의 경우는 2023년 알트코인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2023년 알트코인 장세 없다, 벤자민 코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이 2023년 올해에는 알트코인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19일 X를 통해 카르다노 에이다의 가격 부진을 예로 들면서 이 반감기 전 해에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비슷한 경로를 겪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023년 들어서 매주 에이다에 $100를 투자했다면 총 투자금은 $3,100인데 현재 가치는 $2,305로 25.64% 손실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알트코인은 유동성이 회복되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2023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벤자민 코엔의 이러한 분석이 다소 아쉽게 들릴 수 있지만 얼마 전 언급한 것을 보면 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2024년 올해와는 다르게 알트코인의 상승세를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내놓게 되었는데요. 2024년 이루어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양적 완화 정책이 알트코인 장세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년은 선거의 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라는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것이고, 이자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이 이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한 하나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데이터의 경우는 역대 비트코인의 월별 수익률을 나타낸 도표인데, 9월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대부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을 보게 되면 대개 상승하는 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확률적으로 다음 달은 9월보다 조금 낫지 않겠냐라는 관측 또한 즐비한 상태이죠.
이어 XRP 또한 온체인 데이터적인 측면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동성 지표를 보았을 때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XRP 유동성 자체는 지난 7월 리플과 SAC의 약식 판결 이후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6월 평균 800만 달러였던 XRP 시장 깊이가 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9월 초 1,200만 달러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카이코 차트는 XRP의 1% 시장 깊이를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의 시장 깊이라는 것은 매도와 매수 주문의 중간 가격의 1% 범위 내 주문을 수집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좀 쉽게 풀면 현재 가격대에서 다른 가격대와 다르게 엄청난 양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글로벌적으로 채택하는 국가들은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2021년 당시 가장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졌던 국가입니다.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이 러시아나 북한 같은 부정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가진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반면 미국만 보아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이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암호화폐를 채택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채택이라는 말의 뜻이 무조건적인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이 체이널리시스의 2023 글로벌 크립토 채택 인덱스에 따르면 인도는 암호화폐를 채택한 154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4위에서 2023년 1위로 도약한 인도는 최근 중국의 몰락으로 유독 눈에 띄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체이널리시스의 풀뿌리 크립토 채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일상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채택하고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관 같은 영향력 있는 자금의 세력이 아니라 개개인이 얼마나 크립토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뜻하는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탑5 안에 한국,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도가 1위고 그 뒤를 나이지리아와 베트남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빼면 사실상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눈에 띄는 국가가 역시나 미국이죠. 이 미국의 폭력적인 제재를 감안한다면 4위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전쟁으로 사실상 모든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재산을 암호화폐로 바꿨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을 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암호화폐뿐입니다. 현금을 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금 같은 자산으로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어떤가요? 대부분 국내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이 크립토로의 자산 저장은 국가가 아닌 다른 시스템에 의존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화된 거래소라면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을 월렛에 보관한다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는 암호화폐로 얻은 이득의 30%의 과세를 하고 있으며 매매에 대해서는 1%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4에서 50% 수준의 과세를 하는 국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아마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과세를 한다는 것이 당장에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코인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 코인을 완전히 없애기라도 할 것 같았던 인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홍콩은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겠다며 전 세계를 향해 손짓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 생태계는 한 단계 진보하고 있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4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중립 단계 이 네오트럴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내년 2024년 4월경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대형 이벤트인데요.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마다 지난 신고점 가격에서 54% 하락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음 반감기인 2024년 5월 비트코인 예상가는 32K 32,000달러입니다.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25에서 27K를 오가는 상황에서 32K 자체가 그렇게 아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최고점이 31K에 불과하죠. 그렇게 보면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에게 32,000달러라는 가격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제 물론 이번 해석이 반감기까지 가봐야 비트코인은 겨우 32,000달러까지밖에 못 간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중간에 특별한 이벤트나 이슈에 따라 더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 반감기인 2024년 비트코인 예상가가 2024년 4월경 비트코인 예상가가 32,000달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의 가격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 명확한 패턴을 보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물론 큰 폭으로 빠졌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늘 가격 변동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투자자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압니다. 기다리면 결국 오른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은 지금의 공기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모두가 죽상을 쓰고 있을 때는 망할 것 같고 암담합니다. 잃는 사람들은 계속 손절만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도 늘 손절입니다.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버티다 결국 손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투자적 관성을 깨지 않고는 아무리 오래 투자를 해도 결코 비트코인으로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비트코인을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큰 변동성과 32,000달러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너무나 싸기 때문입니다. 2023년 내내 오른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평가가 박한 게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지난 2022년 11월 하락을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이 FTX 사태로 비트코인이 마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거래소의 문제였지 비트코인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C는 어떻게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손해는 개인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투자자들이 염원하는 본격적인 기관 자금 유입 시기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입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한두 차례 큰 하락이 있을 텐데요. 이 기관은 결코 비트코인을 비싼 가격에 사려하지 않을 겁니다. 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은 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상반기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 경우 반감기를 지나 크게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격도 지금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나친 공포와 무관심이 지금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저는 비트코인 분할 매수와 함께 USDT를 넥소에 스테이킹해 놓고 있습니다. 고환율 시기에 이제 USDT는 준수한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지난 7월만 해도 환율이 1260원대까지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1330원대입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됩니다. 이러면 USDT 스테이킹으로 이제 연 8%의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 1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현재 법제도 변화로 국내에서는 아예 가상자산 예치가 불가능해지면서 해외 서비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인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넥소는 2018년 설립되어 크립토 업계의 많은 악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체적으로 리서치를 내놓고 크립토 업계에서 자체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가 넥소인데요. 이 넥소에서는 $1,000 이상의 암호화폐나 USDT 등을 예치할 경우 예치 기간에 따라 USD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넥소에서 운영하는 넥소프로 거래소를 통해 $1,000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넥소 토큰을 지급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는 더 높은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플래티넘 등급 1개월을 무료로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이용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